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대사님을 모시고 그 주택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몬톨랜딩 대표 파트너 오대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주택시장을 보면은 그 몰기지 이자율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리스팅은 많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와서 그 구매를 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 미루고 있는 것들이 그 이자율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연도만 해도 벌써 금리가 내려와야 될 스케줄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 2번 정도 다 홀드가 된 상태이고 앞으로 지금 6월 달, 9월 달, 12월 달에도 실제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주택 구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홀드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레이트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다시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RBC라든지 TD라든지 아니면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일을 하시는 경제학자들의 리포트를 제가 찾아보게 되면 6월 달에는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한 50% 이상으로 좀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게 합니다. 표준금리가 지금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고정금리가 지금 살짝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보통 3년 고정 기준으로 한 5% 초반에서 중반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 레이시오라는 몰기지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20% 이하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는 몰기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레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인슈런스 프리미엄도 내야 되고 어느 정도 정부에 대한 서포트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낮게 받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본 하이 레이시오 몰기지 같은 경우는 3년 고정이 4% 후반대까지도 본 적이 있고요. 그 외에 20% 이상의 몰기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5%에서 5% 중반 정도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이자율을 내린다는 그 신호만을 이제 기다리면서 지금 시장을 버티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이런 어떤 상황으로 가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접해 보시면서 몰기지를 얻으시는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인건비 측정을 이제 사장님 그 비즈니스 오너분의 마음대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캐나다가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금을 안 내시려고 아니면 좀 적게 내시려고 인건비를 적게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나는 뭐 예를 들어 TD, RBC, 이런 CIBC 이런 은행에서 몰기지 받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고 회사를 다니시든 이제 샐러리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익스펜스로 내 월급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다 내야 된다. 그래서 몰기지 퀄리파이 받기가 힘들다라고 사실 양쪽 다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도 이분들의 샐러리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인컴 디클레어를 세금 보고 하신 거를 적게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TD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인컴으로 빼신 그 월급 아니면은 연봉의 한 퍼센티지를 이제 추가로 인정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넷 인컴을 어느 정도 간주를 해준다던가 이런 등등 비즈니스 인컴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A랜더, 이제 TD, RBC 아니 뭐 CIBC 이런 은행 외에 이제 몰기지만 전문으로 하는 B랜더라고 있습니다. 이제 B랜더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플렉시블한 퀄리피케이션을 드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TD에서 밀리언 정도 퀄리파이 하시는 분이 이제 B랜더에 가셔서 한 1.5 밀리언 뭐 더 이상도 퀄리파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옵션들을 좀 더 고려를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지금 어떤 그 상품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금융에서 이제 몰기지를 이제 빌릴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금융, 4금융 같은 경우에는 빌리는 그 바이어분도
보통 1% 정도의 이제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상 2금융과 1금융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2금융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A랜더와 한 1%에서 1.5%의 레이트 차이가 나고요. 보통은 어플라이를 하실 때 1%의 피를 내십니다. 지금 내가 구매를 하고 싶은 집이 투베드룸 콘도인데 투베드룸 내가 지금 당장 살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나의 부동산 가치는 더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나는 무리를 해서라도 투베드룸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50만 불짜리 몰개지를 받으셨다고 하셨을 때 1%의 차이는 1년에 5천 불 정도의 차이인 건데요. 앞으로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5천 불 정도는 많이들 감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B랜더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오너들의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는데요. A랜더에서는 50만 불도 퀄리파이 안 되신 분들이 B랜더에 가서는 100만 불, 150만 불 퀄리파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A랜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인 인컴을 보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좀 줄이고자 인컴을 조금 디클레어 하시는 상황에서 실제로 A랜더에 내가 인컴을 가지고 퀄리파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세금으로만 5만 불, 10만 불, 20만 불까지도 내게 됩니다. 하지만 B랜더에 가셔서 1% 혹은 1.5% 추가로 금리를 내신다고 하시면 100만 불 기준으로 그 금액은 한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을 경제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B랜더가 좀 더 이득적이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A랜더를 굳이 추구하지 않고 B랜더로 가시는 비즈니스 오너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이제 B랜더도 은행이다 보니까 자신들만의 퀄리피케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퀄리파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프리세일로 여러 개를 사시거나 아니면 내가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지금 계약을 했는데 클로징을 해야 된다. 하지만 A랜더도 또 B랜더도 몰개지가 안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프라이빗 랜딩에서는 인컴 퀄리피케이션을 보지 않습니다. 프라이빗 랜딩은 물론 일반 시중 은행보다는 많이 비쌉니다. 한 11%에서 12% 정도 하는데요. 프라이빗 랜딩을 받으시고 그 후에 집을 매매를 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내가 11%, 12%나 내고 어떻게 몰개지를 갚냐라는 데에 대해서 걱정하실 분들도 참 많이 계실 텐데 프라이빗 랜딩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페이하시는 먼슬리 페이먼트가 일반 몰개지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시고 그리고 내가 디파짓을 잃지 않고 이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랜딩으로 이득을 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 그리고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으시거나 또 다른 어떤 집에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몰개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식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보통 손님들이 연락을 주셔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내가 3개월 뒤에 클로징을 한다 아니면 뭐 한 달 뒤에 클로징을 한다 지금 당장 몰개지가 필요하는데 도움을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세금 보거나 서류상의 준비는 단순히 3개월 준비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리세일을 구매를 하셔서 앞으로 내가 2026년, 2027년, 2028년에 완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몰개지를 알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그때 클로징을 하실 때 내가 몰개지가 안 나와서 클로징을 못 한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코비드 때 실질적으로 프리세일을 사신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프리세일을 사도 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컴플릿을 하기 전에 많은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경제 상태로는 지금 어사이먼트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컴플리션을 하기에는 몰개지 퀄리파이도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프리세일 혹은 이제 몰개지 집을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부터 몰개지를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 현재 내가 이미 사놨는데 어떡할 거냐 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몰개지가 안 된다고 하면 많이 실망을 하시고 거기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1금융 이외 2금융 혹은 3금융 뭐 이제 프라이빗 랜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포기하시고 디파짓을 잃어버리시는 것보다는 다른 옵션들을 알아봐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맞는
선택사항을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상담을 드릴 때는 앞으로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여쭤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프라이빗 랜딩에 11%, 12%씩 내면서 앞으로 30년 동안 페이를 해라라고 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됩니다. 보통 프라이빗 랜딩은 이제 랜더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12개월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그렇다는 뜻은 이 랜더도 그리고 이제 받으시는 버로어 입장에서도 12개월을 넘기지 않는 선 안에서 이 돈을 사용한다는 게 암묵적인 계약인 건데요. 물론 그 계약 기간 넘기는 시간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12개월 후에 프라이빗 랜더에서 B 랜더, 이제 B 랜더에서는 나중에는 A 랜더로 옮기는 게 이제 전략적인 계획인 거고요. 그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얼마나 인컴이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저의 일이고, 앞으로 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몰개지에 대해서 최대한 세이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구매를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뜻은 앞으로 1년, 2년 뒤에 금리가 실제로 내려갔을 때 디맨드는 많이 올라가고 그만큼 서플라이는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집값이 또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과연 내가 기다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금리가 좀 더 비싸더라도 퀄리파이만 된다면 사는 게 맞느냐에 대한 질문 너무 많이 받습니다. 네. 퀄리파이만 되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뭐 이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우리 오대사님한테 상당히 고맙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자주 좀 모셔가지고 또 네. 좋은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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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